채권이라는 거는 경제가 무너지고 금리가 무너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역으로 상승하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러트닉은 자기하고 자기 회사의 레버리지로 채권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지금 시장을 붕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정말 블랙 먼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낮에 찍고 있는데 업로드는 아마 저녁쯤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고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거의 전 세계 주시장이 붕괴를 했는데, 제 체감상 느낌은 작년 8월 5일이 오늘이랑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8월 5일에도 그날도 부랴부랴 증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7, 8월이 주택시장이 되게 강세였고 6, 7, 8월이 되게 강세였는데 8월 5일에 시장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8월 말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개월 정도 시차를 주고는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 7, 8월에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영상을 보면서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꼬라박았다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증시가 조절받으면 부동산이 조절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증시 올해도 2, 3월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강세였고, 그로 인해서 4월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다시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시 집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작년 8월이랑 뭐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시장 동향을 얘기하기보다는요, 미국에도 한국의 그 경제부 총리죠, 최상목이 등장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그 관세율을 발표를 했죠. USTR에서. 그래서 그 관세율이 어떻게 계산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 보니까 결국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핵심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집행한 거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295빌리언이고 미국이 수입하는 게 438빌리언이니까 퍼센티지로는 이제 한 67% 되는데, 그럼 난 여기서 딱 반띵인 그냥 34% 정도를 부여하겠다, 이러면서 계산식이 되게 나름 뭐 간결했어요. 무역 적자액이 얼마고 우리 수입액이 얼마니까 얼마. 정말 너무나 1차원적인 그런 계산식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맞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USTR에서 산식을 공개를 하거든요. 산식은 이제 아래표에 있는 요 산식인데, 그러니까 관세율은 입실론의 파일 곱하고 수입 가격, M이 수입이고 X가 이제 수출이니까, 수출 수입을 한 거가 적자가 있고 수입이 적자니까 이렇게 관세율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USTR이 말하기를 뭘 했냐면은, 이 분모에는 기호가 3개가 있는데 X하고 M은 GDP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X는 수출이고 M은 수입이고요. 미국이 무역 적자기 때문에 통상 M이 더 크죠.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다 보니까 중국 기준으로는 X 빼기 M이 295고 그 다음에 M은 400 얼마다 보니까 60 몇 퍼센트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기호가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입실론으로 읽는 건데, 요거는 수입 가격에 대해서 이제 수입 수요가 등락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탄력성, 수입 가격이 1 올라가면은 수입 수요가 1%만큼 감소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뭐 1인 거고, 수입 가격이 1% 올라갔더니 수입 수요가 뭐 한 4% 감소한다. 그러면 탄력성이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무부는 입실론이 4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가운데 있는 파이라는 거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변하게 되잖아요. 관세를 부과한 만큼 가격이 그대로 변했을 때가 1인데, 관세를 10 부과했는데 가격은 2.5만큼만 변하면 이제 25, 0.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파이라는 값은, 요거는 USTR 기준으로는 0.2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USTR은 되게 간단하게 아래식을 딱 연 다음에 분모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요 입실론은 4고 파이는 0.25니까 4 곱하기 0.25 하면은 1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이 빨간 박스 표시한 요거는 1이고, 그럼 남는 거는 수입액 M 값과 분자인 수출 빼기 수입액 적자값밖에 없다. 그걸로 이제 관세율이 결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산식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X의 현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알베르토 까발로라는 지금 교수로 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로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등장을 했냐면은 요 사람이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계정에 포스팅으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옛날 논문을 딱 쓰면서 20% 관세가 부과된 경우를 자기네가 회계 분석해 보니까 관세를 제외한 그런 가격은 이제 1.1% 하락했는데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총 수입 가격이 18.9%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총 수입가는 18.9%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파이값, 관세에 대한 그런 수입 가격의 탄력성은 0.25가 아니고 0.945다 이렇게 자기가 그 자기 논문 인용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포스팅을 한 다음부터 이 파이 값이 0.25가 아니라 0.945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가 그러니까 앞에 입실론은 4죠. 그럼 분모가 4 곱하기 0.25를 해서 1인데 4 곱하기 0.945를 하면은 거의 3.9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관세율이 원래 계산식보다 4배가 더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세율을 사실은 이게 4배나 더 높게 나온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뭐 캄보디아 예를 들면 49% 했는데 그건 그게 아니라 0.25가 아니라 0.945를 하면은 13% 떨어져야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5% 관세율을 받는다 치면은 우리나라가 25%가 아니라 사실은 7% 정도 되는 그런 관세율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파이 값을 0.945라고 자기는 연구를 했는데 미국 상무부가 0.25로 이거를 써가지고 관세율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게 한 것 같다. 이런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퍼싱 스퀘어 이제 헤드가 있죠. 그 퍼싱 스퀘어 헤드 미국 기준으로 되게 그냥 존잘남이고 돈 많고 하여튼 그 성공한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빌 에크먼이 원래 처음에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으로 멘션을 했었는데 오늘이죠. 한 2시간 전쯤에 완전 빡쳐가지고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은 나 지금 하워드 러트닉 지금 상무장관이 하워드 러트닉인데 하워드 러트닉이랑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은 어디 소속이냐면 이제 켄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산회사 소속인데 그 켄터가 채권에 대해서 롱 포지션 잡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경제가 무너지고 금리가 무너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역으로 상승하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러트닉은 자기하고 자기 회사의 레버리지로 채권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지금 시장을 붕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 에크먼의 이런 멘트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 미국 채권 2억 원어치 샀다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좀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분은 뭐 자기 전체 수십억 되는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잡은 거기 때문에 완전 동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러트닉도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겠지만 러트닉이 이제 가지고 있던 켄터라는 회사가 레버리지로 롱 채권 갖고 있는 거에 이제 완전 빡쳐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 에크먼한테 너도 뭐 채권 롱 갖고 있지 않아? 막 이랬더니 자기는 롱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메리카에 대해서 롱 포지션 잡고 있지 아메리카를 쇼 포지션 잡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러트닉을 이제 완전 저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세라든가 이런 무역 상무부 장관으로 레버리지 채권 투자라는 기업의 대주주인 인간이 자기 수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크밀러 같은 사람은 X를 진짜 아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뷰를 잘 맞추거나 매크로에서 되게 유명한 마크 미너빈이라고 하는 매크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매크로 트레이더의 뷰는 뭐 저희 주식 부자 같은 거 할 때도 이 미너비니를 종종 인용을 하는데 미너비니가 드러큰밀러가 언론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그 타리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걸 했는데 결국 드러큰밀러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관세 보편 관세 10% 정도는 그냥 make sense 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부가세가 10%가 있는데 관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약간 소비세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 소비세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관세는 그 정도 하면은 외국이 내주기 때문에 뭐 오케이다. 근데 10%를 넘게 되면 누군가가 더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관세를 25%, 35%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더 내야 되는데 그거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국에서 더 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꼭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더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꼭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까지는 저쪽에서 더 낼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더 내라고 하면은 수입국인 우리 미국에서 더 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자기는 10% 넘는 초과 관세율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러큰밀러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름 유명인이고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 현자 같은 인간인데 아마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드러큰밀러를 되게 존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X 계정도 변변치 않아요. 그냥 글도 거의 안 올려. 근데 그조차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미너비니 코멘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정말로 4월 9일부터 이게 집행이 되잖아요. 러트닉이 또 어저께에 그런 말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막 화살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오묘하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빌 에크먼이 정말 하워드 러트닉을 완전히 저격을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결국 어떤 특정 정부가 힘을 잃게 되는 과정에는 해당 구성원이 이해상충 문제가 되게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상충 문제가 작동했을 때 그 전반적인 그 신뢰성 자체를 잃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빌 에크먼 말 한마디로 하워드 러트닉의 이해상충 문제가 완벽하게 발생했냐라고 하는 거는 되게 비약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트럼프에 되게 우호적이었고 빌 에크먼 과거 포스팅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 엄청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거의 트럼프만 지지했던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빡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 거의 뭐 꼭지 돌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관세 때문에 4월에 시장이 너무 큰 조정을 받았는데 작년 8월 5일은 이런 게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뭐 봇들이 잘못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고 밤 새벽 지나면서 조금 회복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떤 높은 관세를 어느 나라가 내야 되고 한국에도 최근에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 종종 오는데 제가 뭐 관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세가 우리나라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게 돌고 돌아서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충격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인과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게 작년 8월과 너무 유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뭔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국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인 것 같다. 어쨌든 앞으로의 기추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